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를 크게 나눠서 보면 대략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를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부 조직이 있고 기업 조직이 있고 종교 조직이 있고 이렇게 크게 3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총 관리를 하고 지원을 담당하는 파트로 볼 수 있어요. 안살림을 맡는 거죠. 기업은 경제 생산 활동을 하고 마케팅 같은 영업을 하는 경제 파트죠. 기업에서부터 그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라는 곳이 이 영역에 해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같은 비전과 통제 원리를 제공하는 곳이 종교단체로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교나 교육자, 대학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돼요. 회사로 치자면 연구소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내려면 목표라는 게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필요로 하고요. 또 그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부 살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는 정부 내부로 들어가서 봐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업들도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단체라고 다를까요? 모두가 같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걸 다시 기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떤 조직이든 결정을 하는 포지션이 있죠. 비전을 설정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조직의 문화를 확립하는 것 말입니다. 구성원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곳이라야 합니다. 그 회사로 치자면 회장이나 사장, 임원 같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 생존의 문제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회사의 재무 회계 파트하고 인사관리 파트, 법무 파트, 그리고 총무부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거는 안살림의 영역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려는 일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영역입니다. 회사의 그 영업 파트라든지 마케팅 파트, 그리고 연구 개발 파트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국가의 정부 조직도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가 결정을 하는 포지션에 해당을 할 거고요. 행정부에서 기획재정부나 인사혁신처, 법원이나 감사원 같은 곳은 안살림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이 국방부라든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들을 또 우리 몸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는 우리 몸의 안살림을 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 머리는 영혼의 생각을 몸 전체에 전달해서 컨트롤하는 영역이니까 영혼과 함께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보이네요. 이제 팔다리가 그 결정된 실행을 담당하는 파트인 셈이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요. 그리고 아무리 거대해져도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보고 이해를 하면 그 대강의 그림이 그려지고 말로서 설명하기도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하는 그 복잡한 이야기를 들을 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구조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면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을 거들면서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간다면 좀 더 우리들의 대화가 부드럽지 않을까 싶네요. 이걸 이해한다는 건 또 우리들의 아이를 기를 때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끌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가 나가야 할 길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서 자신의 몫을 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라면 내 아이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하면 직업을 선택하기에 용이할지 같은 것들도 일단 활용이 가능해질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해가 좀 되세요? 왜 제가 이런 구조적 설명을 드리냐면 현재 사회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기껏 한 뒤에 보람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배에서 표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을 좀 정리해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바뀌고 또 AI와 로봇의 시대가 와도요. 결국 이 세상의 틀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틀 안에 있으니까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기분 좋고 행복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일에 어울리는 사람일 겁니다. 소위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뭔가를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영역을 담당하는 일이 천직일 겁니다. 이걸 회사로 치자면 관리직, 영업직, 총무부, 인사관리 파트 같은 일이겠죠. 또 우리 몸으로 치자면 몸통과 팔다리의 일이라고 봐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은 어떤 영역에 속할까요? 이 연예인들을 단순하게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 예능을 하는 소비재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연예인들은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죠. 이 대중가요를 잘 들어보면요. 그 시대마다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위안과 위로를 주기도 하죠. 이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배에 조타수나 선장 같은 역할인 셈이에요. 자신들은 그저 인기를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세 개의 파트 중에서 종교의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정부, 기업, 종교를 이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이라고 설명을 할 때 그때 이 종교는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불교, 기독교와는 그런 신앙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각자의 신앙단체가 이 성장 발전을 하고 진화 발전해서 종교의 영역으로 올라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이 신앙단체들 역시 종교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요즘 세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앙단체는 그저 이익집단이 됐지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종교단체가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종교란 우리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우리 사회를 연구해서 21세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면 이 나라에는 종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호에 선장과 조타수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일들은요, 대학에서 담당을 했어야 했어요. 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그런 역할들을 했어야 했던 건데, 그래서 한동안 그 교수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죠. 근데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답안이라는 게 어디 믿고 맡길만 하던가요? 이쪽도 병들어 있기는 매한가지라서 참 암담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를 이 나라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존재들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여기를 이 나라의 결정권자들로 보죠. 우리나라의 머리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정당과 국회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결정되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좀 그렇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집단과 그 대표자가 이 나라를 결정한다? 그럼 나라 망해요. 국민들은 어쩌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회사죠. 팔란티어. 그런데 이게 뭘 하는 회사인지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주식 투자자들이나 AI 영역의 회사들이나 그거에 관련된 업체들에서 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의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현실의 세계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현실 세계와 똑같은 모양으로 온라인상에서 구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3D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보들을 담는 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가상세계에 현실 세계의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작동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음모론이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니 누가 무슨 권리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통제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니들이 무슨 권리로 소유하냐고 물으면 참 이게 할 말이 없는 거기는 한데 근데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정부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국가관리라는 이 명분도 참 좋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행정 시스템은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나라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중앙에서 조율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그 결정권자들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건데, 이 결정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신뢰가 할 수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기업과 소비자, 정부와 국민, 결국엔 다 같아요. 그 팔런티어는 그런 의사결정을 가장 최적화시키고 극도의 효율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만, 그 의사결정의 방향이 자칫 잘못된다면 이 세상은 재앙이 되는 양날의 검이란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정부, 경제, 종교의 영역에서 이 종교의 영역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렇게 마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팔란티어는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되겠죠.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도구 말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 역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저절로 도태가 될 테니까요. 이거는 모든 조직, 집단, 회사가 다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집단, 조직, 회사, 심지어는 국가까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이건 최소 단위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같이 손잡고 걸어갈 사람과 만나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가정이잖아요. 회사도 결국 인생이란 긴 여정을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협력해서 헤쳐나가는 곳이 돼야 하고요. 국가 역시도 그런 모든 집단들이 모여서 같이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터전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대표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그 목표가 너무 명확하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사람들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 다음 순위가 되는, 어찌 보면 누군가에겐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런 글을 세상 사람들은 미치광이로 평가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반대고요. 그 가장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단지 좀 미숙하다라고 할까? 아직 인생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까? 어쨌든 오늘은 좀 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말하기 훈련에 도움이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싶었죠. 제가 다소 엉뚱해 보이는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 말하기 훈련과 연결시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인간의 말은요, 우리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내 생각을 확장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